네, 안녕하세요. 신동욱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 7급 국가직 2차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부분 우리 2주 후에 또 이제 지방직 7급 시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또 많이 긴장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또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꼭 전부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 이유는 좀 이제 지역적인 어떤 법령, 평소에 출제되지 않던 이제 그런 이제 부속 법령들 섞여서 이제 나온 데다가 문제 퀄리티가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사례형 문제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박스형 문제도 없습니다. 약간은 좀 무성의하게 좀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실시되었던 뭐 경찰 시험이라든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상당히 이제 최신 판례도 고루고루 또 중요 판례도 많이 이제 포진하면서 박스형, 사례형 난이도도 이제 고르게 안배하면서 또 너무 이제 지엽적이지 않은 그래도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출제자들이 출제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급 헌법시험 상당히 이제 굉장히 퀄리티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수준 있는 문제들이 이제 그동안 쭉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간에 쫓겨서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문을 가지고 살짝 장난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중요 조문인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작 많은 중요한 어떤 최신 판례라든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또 변별력 있는 이제 좋은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이제 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공부한 수험생들이면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고득점 이 만점 맞기는 쉽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막 망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격권의 이제 직렬에 따라 여러분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80점 이상은 당연히 득점해야 그래도 합격권에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국가 원리에 관한 문제죠. 여기도 이제 판례를 이제 살짝 변형한 내용인데 1번 지금 보면 이제 사회국가란 사회적인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회사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이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사회국가 또는 이제 복지국가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방치하는 방관자적인 그런 야경 국가가 아니라 국민 생활에 개입해서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 그게 궁적 목표가 국민 각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최소한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지문들이 그리고 이제 뭐 어렵진 않아요. 여기 이제 오답 위주로 이제 좀 지문 위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에 자배법, 무과실책임, 또 합헌, 조속 즉 지역가입자, 국가 지원하는 것도 이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이제 기본적인 판례들이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면 자,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이 수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12조 사항의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12조 사항 법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이게 이제 보호법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도 일률적으로 법정에 한인 2년 이상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과 비례원칙이 만든.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윤창호법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근 판례에서 이렇게 이제 나올 만한 대표적인 이런 이제 판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자, 체포 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변호인 등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이제 접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사건 유명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하고 이제 접견 교통권도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4번이 이제 틀린 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자, 이제 기본권 주체에 대한 건 요즘에 이제 늘 단골로 기본 문제로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 국회의원과 동등한 대우받을 권리 입법권 행사하는 국가에게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제 기본권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는 이제 기본권인 것은 아니에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이건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항응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일반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이런 권리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자. 자, 외국인의 직업의자는 여러분 헌법에서 부여된 기본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 그건 이제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다. 그걸 꼭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부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당, 또 이제 MBC 사건 다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평등권,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친일 반미족 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1항 후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친일반민족인자 후손에 대한 차별,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요게 이제 뭐 설사 사회적 신분으로 보더라도 헌법에서 이제 특별히 뭐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자 군대 가고 여성 군대 가지 않는 사건에서도 그건 예시적인 거고요. 따로 이제 32조 4항이나 36조 1항처럼 따로 이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봤고 또 이제 뭐 차별치우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뭐예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 차별이라고 봤던 거죠. 친일재산 국가 기소에 관한 특별법 사건에서.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나머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뭐 3번, 4번 거기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세요. 직업의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죠. 여기가 이제 또 최근 판례들 포함해서 그래도 이제 판례 이제 위헌 합헌 결론 물어보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에게만 안경업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를 침해한다. 여러분 이제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이거 이제 여러분 직전에 그 우리 찍기 특강 최신 판례 특강 할 때도 체크해 드렸었어요. 혹시 우리 이제 지방직 앞두고 있는 분들 그거 꼭 다시 한번 들을 것을 강추합니다. 최신 판례는 제가 이제 직전에 해드렸던 그 특강 들으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여기 이 판례도 이제 거기서 다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가 많은데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뭐 4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인강으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판례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약사. 예, 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하고 법인의 형태로 약국 개설을 금지한 사건에서 그거는 이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합헌 결정했어요. 안경사면을 가진 자연에게만 안경업소 개설
하고 법인의 형태로 이제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거 이제 합헌 결정했다는 거 구별하시라 그랬죠.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에게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 자동차 운사법 조항, 택시 운전자에게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라 그랬죠. 이런 애들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3번 뭐 너무나 중요한 판례죠. 초원경찰 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대로 구현 초원경찰법, 초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맞죠? 이거 공무단위권 아니라 그랬죠. 초원경찰이 아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 다 이제 공무단위권이에요. 근데 초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아주 중요 판례고 옳은 지문이죠. 4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자,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고요. 이거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제안을 봤어요. 합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게 이제 뭐 지금 문제 중엔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자, 1번 정당에 이제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후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자, 이건 많이 나오던 거예요. 국회가 국회의원 제명하는 건 제적 3분의 2.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당원 플러스 이제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번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을 기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기속시킬 수는 없다. 자, 맞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등이 비록 정당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이제 정당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바로 정당 활동으로 기속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헌재가 이제 정당 해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상 결정이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숙고해야 하는 바. 자, 이제 비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적용이 돼요. 숙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비례 원칙 준수하면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심사 척도. 자, 이게 틀린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성 심사 척도가 아니라고 봤어요. 비례 원칙 적용되긴 하는데 그냥 이제 헌법 이제 8조 사항에 정당 해산 요건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이제 수준의 의미이지 이게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척도에 의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요런 방식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뭐 낯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기속되며 국고에 기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관위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부한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이게 관할 선관위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제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풀다 보면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요 2번 그래서 이제 1번은 확실히 소거될 수 있고 3번이 그러니까 약간은 그래서 이제 좀 3번 지문 때문에 필요원칙 뭐 적용된다는 건 알겠는데 요 이제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심사 척도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히려 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2번, 3번하고 이제 4번은 이제 어차피 조문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쉽게 소거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죠. 헌정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에서 자, 2번 지금 보세요. 이제 헌법 3차 개정법 60년 2005 헌법이죠. 위헌본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을 위한. 자, 헌법 소원 심판만큼은 어때요?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설한 제도죠. 헌법재판소 제도가 처음 채택된 건 맞는데 이제 헌법 소원을 포함한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는 이제 현행 헌법이다. 자,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그 판례 그냥 이 대표 판례 결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진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3번 지문 있죠?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5명 이상이죠. 5명 이상 취재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국민연금 등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상시 인원 이제 5명 이상 취재 편집 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거, 요게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자,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도 그렇고 다 이제 기본적으로 합헌 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판례에 단순한 이제 결론 물어본 겁니다, 이거. 자, 이번에 보면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을 마친 이 승객을 상대로 촉수 검색과 같은 추가적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 항공보안계 달성하지 않은 공기업의 추가 보안 검색으로 인해 대상자들께 모욕감, 수침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운전증이 반대요. 인격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제안이라고 봤어요. 이제 각국이 이제 테러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와중에 이거 이제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국 수속 과정에서 보안 검색을 강화했던 이 촉수 검색 인격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이 로마켓 이 사건이에요.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그것도 이제 운영자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인맥 지수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변호사들의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 자, 우리 이제 문제에 다 있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자, 1번 정식 재판 총기간을 약식명령 고집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형법정 합력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정은 침해한다. 자, 이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7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봤고요. 2번 항소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소장에 붙일 인지액,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법 이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항, 항소심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 지문, 4번 지문 다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고심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 관련 판례예요.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의 경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 심판법 이런 거 다 이제 합헌이에요. 재판정을 침해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2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재판 청구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의 입법 재량이 인정되며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37조 2항의 비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좀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죠. 토지재산권,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이런 재산권 규제 입법도 그렇고 직업의 자유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일어나는 게 비례 원칙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과잉금 요청 심사를 하는데 완화된 심사, 엄격 심사, 가장 엄격한 심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맞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우리 최근 판례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죠. 개성공단 사건 4번. 자, 근데 나머지 질문 어렵지 않고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 이건 맞긴 해요. 그런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이제 재산권 침해, 이 영업의 자유, 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했고 또 이제 적법자 원칙에 반하지 않고 이제 결론은 이제 합헌 결정을 했죠. 자, 4번이 그래서 이제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처에게 시행명령을 제정,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명령 제정, 개정이 행사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맞죠? 어떤 행정입법 부작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의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명령 제정 개정을 안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모법이 상위법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위임을 한 겁니다. 모법이 모법이죠, 모법. 근데 대통령령. 근데 이제 위임하지도 않은데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죠.
근데 얘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라고 해가지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위반이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야당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위헌이다. 얘가 위헌인 것과 모법이 이제 위임을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했는데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정하면 얘만 위헌인 거고 얘도 위헌인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모법이 이제 폐지되거나 위헌 결정이 내리면 여기는 이제 종속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돼요. 근데 대통령 내용에 규정한 내용이 뭐 정당한 것인지 여부, 이게 이제 위헌인지 여부, 정당한 것인지 여부하고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 하에 할 헌법적 의무가 인정된다. 자, 이거는 행정법에서도 나왔던 거죠.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에 할 헌법적 의무가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 75조에 근거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혜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건 아니다. 자, 이건 7급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대법원 규칙일 때도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준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의 지금 이제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 조문이 나왔죠. 옳지 않은 거. 1번.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려 할 때 관할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소를 국회가 아니죠. 요게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항상 이제 교원 강의 할 때. 정부에 정부. 정부를 거쳐서 정부가 이제 법원에 이제 체포 동의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자,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14번. 자, 요게 이제 국회법 조문인데,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실전동의라든가 다 이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도 했던 내용이에요. 국회법 조문 중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또 나온다. 헌법 조문, 국회법 조문. 교섭단체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정보위원회 위원. 이게 당연직이라 그랬죠. 정보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위원 정수 국회 규칙으로. 다만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 이건 이제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대통령 임시의 집회를 요구할 때 기관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하다. 헌법 조문 그대로잖아요. 완전히 맞고, 완전히 맞고, 완전히 맞고. 의심스러운 건 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개정됐어요. 2, 3, 4 2, 3, 4 원래는 이제 3월, 5월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8월이 이게 이제 1일이 아니고 요게 이제 16일이에요. 8월 16일 15일이 광복절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8월 16일이고 8월은 16일 여기가 이제 1일 2, 3, 4, 5, 6, 1일 이렇게 자,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 다른 지문으로 갈 게 없다니까요. 이거 혹시 낯선다 하더라도 이것도 했지만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좀 서운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자,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뭐 직전 문제집 또 이제 올해 다른 시험에도 기출문제로 나왔고.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단체장 선거권. 이게 이제 헌법상 다른 공직선거권 달리 헌법상 보장들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범상 권리를 봤는데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제 기본권으로 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어렵진 않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자, 16번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여기도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직권으로 아니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요. 직권으로 중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래도 틀린 거고. 자, 뭐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은 혹시 이제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못 읽으면 모를까 또 읽다 보면 쉽게 발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번. 자, 이게 이제 17번이 약간은 좀 최근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최근에 이제 헌법상 어떤
지위와 역할, 대통령,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기관인데 마치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계속 정권 교체되고 나서 표적감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예상은 됐던 거죠. 어느 정도 감사원의 그 위상 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엽적인 편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뭐 2번 맞고 그 3번 보면은요.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이행 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태 등을 점거하고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자율 시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한 행위. 이 개선 방향을 제시한 거.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의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자, 이거 이제 공권 행사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고 봤다고요. 그냥 행정지도. 아시겠죠? 구속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지문도,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원의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이런 거예요.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 인정된 사실 있을 때 소속 기관,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 장의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고, 뭐 이제 고발을 할 수 있지. 직접 뭐 시정을 하고, 또 직접 어떤 징계를 하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정 요구, 또 징계 요구, 또 이제 뭐 범죄 사실 발견되면 또 고발 이렇게. 최근에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전 정부의 이제 그 중요 인물들이죠. 국정원장들 뭐 이제 장관들 해가지고 뭐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표적 감사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약간은 이제 좀 시사적인 측면도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8번 요게 이제 또 약간은 이제 평소에 나오던 게 아니어가지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또 이제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제 그 관련 사건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1번에 보면 이제 팩스로 이제 제출이 시도됐던 법률안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발의된 법률안 철회하는 요건을 정한 국회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제 공수처법 막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히 이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회의 자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이제 판시들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이제 반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공개 원칙 항상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닌데 공개하지 않을 경우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고 또 3번에 국민은 엄상 알 권리 내용으로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정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 유무 상관없죠. 일반적 정보의 청구권. 이건 이제 뭐 또 기본적인 내용 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4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사개특위 이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의 배포 별도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표결이 절차에 위법하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제 감각적으로 뭐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 사개특위 정개특위 사건에서 또 이제 소속 의원 일방적으로 이제 상임 그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이제 뭐 배정하고 다른 사람 대체하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그게 다 자율권의 문제로. 그리고 요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법안 배포 별도 질의 토론 절차 여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위법성이 인정되고 여러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 자체를 세부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좀 그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 위헌, 불합치, 뭐 침해했다, 위법이다 이런 경우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들은 아시겠죠? 19번 이제 공무단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판례들이고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 소방공무원도 30세 이하로 정한 거 이제 공무단인권 침해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이제 침해한다 그래서 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다음 군의 특수원고에서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 이제 최고 연령 27세로 정한 이제 군인사법 역시 이것도 합헌 결정했어요. 그다음에 검사징계법 면직 처분 인정한 거. 법관은 이제 면직 없지만 검사는 있어요. 이것도 합헌 결정했고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지문에 이제 공무당인권의 보호 영역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고난 직무 부당한 정지, 뿐만 아니라 승진 시험에 응시 제한, 일토한 승진 기회 보장 등 내부 승진 인사에 관한 자 이거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틀린 거고. 그러니까 다 지금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합헌 이건 이제 계속 나왔던 거고. 근데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 아 이건 이제 침해한다 그래서 그 기본 판례고. 그다음에 이거는 합헌 결정한 거고. 이것도 합헌. 보호 영역 어렵지 않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봅니다. 20번도 이제 기본적인 역시 조문 많이 나오던 내용. 옳은 거. 예상했던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0명으로 하고. 자, 이거 위원장이 이제 교섭단체 소 의원수 비율 상임위원회 위원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는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는. 위원장이 아니죠. 누구예요, 누구? 의장이죠, 의장.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수행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이 아니죠. 준예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요.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그 예산안이 아니라 준예산.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제 준해서 그래서 아시겠죠? 조문 문제고요. 그래서 3번 국회는 정부의 도움 없이 정부가 제출한 주차장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세비목 설치할 수 있다. 증액도 안 되고 세비목 설치도 안 되죠.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폐지 삭감만 동의 없이. 정답은 4번이에요. 조문이잖아 그냥.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사법권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안마사자기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실소 또 이제 안마원이 개설할 수 없더라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벌금형, 징역형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만 5년 이하 징역형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 양형재량권 침해가 아니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거기 이제 뭐 2번, 3번도 양형재량권 침해 아니다. 4번도 다 기본적으로 이제 합헌.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22번 요즘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제 심판 절차 관련되는 거 꼭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1번 헌재법은 정당한 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정당한 심판하고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이죠, 권한쟁의. 헌법소원은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변론길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자,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하면 안 돼요. 진술을 하면은 그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위헌범 심판과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해야 한다. 자, 권한쟁의 이제 탄정권이라니까 탄핵,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구두변론, 위헌범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서면 심리. 권한쟁의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가 국선들은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선임 신청을 한 날부터 통지를 받는 날까지 기간은 헌재부 69조 총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그 선임 신청한 날이 이제 제소기간을 준수했으면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실제로 이제 청구서를 제출한 건 기간이 경과돼도 선임 신청만 기간을 준수하면 돼요. 근데 선정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어때요? 선임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 받는 날까지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의 이익이 그래서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이게 조금 또 이제 약간 지엽적인 조문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거 하다 보면 최소한 이제 한두 개로 이제 압축되면서 또 눈치껏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번 지문을 이제 확실하게 알기는 좀 어려웠을 거야. 법관과 법원공무원. 여기 이제 교육공무원도 들어가요. 이제 교육공무원.
이외의 일반 공무원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뭐 틀린 건 너무나 명약관화죠.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각급 선거 관련해 위원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다. 상임위원,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위원장 권한대행하는데 모두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이잖아요. 보통 선관위는 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도 각급 선관위원장도 요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요게 그 4번 질문은 왜 틀렸어요? 이게 행정조사라고 각급 선관위원 직원 선거문제 조사 피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라는 심적 간접적 강제수단을 통해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청을 수반하는 것으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행정조사 위원 직원들의 선거문제 조사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형적인 행정조사.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4번도 틀린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이제 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헌법 소원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사무소인과 관련한 적립한 규범.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자, 이 변호사 등록 사무소행과 관련한 적립한 이 규범이 있죠. 요거는 이제 대외적 구속력도 있는, 그래서 이제 공권의 행사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등록 사무와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변호사협회가 이제 하는 것은 공법인으로서 이 공권력의 어떤 이제 지위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규범에 대해서는 공권 행사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 작용도 포함됩니다. 입법기관의 소관사인 법률의 개정 폐지를 근데 요구하는 거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죠. 법률 개정 폐지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법률 개폐가 그건 이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기출됐던 그런 수준이고요. 3번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직접 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법행위도 여러분 포함됩니다. 이게 벌써 틀렸고 법률 규정인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인정 안 되죠. 하위 규범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위 행정입법을 예정하고 있으면 그 구체화되는 행정입법을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이런 이제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된다면, 그래서 그 행정입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면, 그 행정입법이 이제 직접성을 갖추는 거지, 이 법률이 이제 직접성을 갖추는 것은 아니어서 그때는 이제 행정입법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위 행정입법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분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헌재법 68조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결정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된 공권행사, 불행사를 특정해야 하며 그 경우 공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이거 헌재법 조문이에요, 조문.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 자, 이게 아마 이제 또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게 이렇게 이제 좀 지엽적인 판례들 섞어서 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요. 법원에서 당해 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이제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 사건 각하될 것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죠. 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소송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흥결된 것으로 본다. 근데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전제성 요건을 인정을 해요. 흥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앞부분은 맞는데 이제 뒷부분이 이제 좀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법원이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해서 이제 재판한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리를 통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대상 조항에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그다음에 3번. 형사 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연히 이제 형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의 적용법대로 기재되었다면 전제성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자,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이에요. 그거는 재판의 전제성 인정될 수 없어요. 아예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 설사 공소장의 적용법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전제성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틀렸고요. 4번.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 조정.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합의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사자들 간에 조정이 성립돼 가지고 소송이 종결이 돼 버렸다. 그러면 1심 판결에 이제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 인정될 수 있다는데 인정될 수 없어요. 조정이 됐다는 것은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법원에 이제 계속 중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사례형 문제 없고 박스형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조문들을 약간씩 지엽적인 걸 한두 개씩 섞어서 또 판례들도 최신 판례가 이제 아주 이제 빈도가 이제 뭐 과거처럼 많지는 않고 뭐 최신 판례 중에 나오긴 했지만 판례도 약간 이제 지엽적인 판례들을 가지고 조금씩 나름대로는 이제 그 난이도 조절, 이제 변별력 확보를 위한 그런 이제 출제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맞추고 또 나름대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았다면 합격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시험은 끝났으니까 지방직 곧 다가올 지방직 시험 요런 스타일을 생각을 하되 자 헌법 조문 또 부속 법령 중에서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기출 지문들 그리고 최신 판례 여전히 중요합니다. 꼭 마무리 특강 했던 거 한 번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환절기 지금 기온차가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